안녕하세요. 패션 커뮤니케이션 수업입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떠오른 온라인 시장의 중심인 온라인 패션 편집샵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샵, 편집 매장이란 특정 아이템에 관한 모든 브랜드를 갖춰놓은 매장을 구성하거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패션 아이템 구색을 갖춰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한 장소에서 한 아이템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거나 한 장소에서 토탈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멀티샵, 셀렉트샵, 컨셉 스토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편집숍이 본격화된 것은 2004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분도숍을 오픈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대 편집 매장은 디자이너나 상품 기획자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컨셉에 맞는 옷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로 다소 과감하거나 한정판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수입 브랜드, 명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드나들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편집 매장의 장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여러 장소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편집 매장을 이용할 경우 시간도 절약되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쇼핑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편리함과 복합 문화 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저성장 시대에 단일 브랜드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된 편집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집샵은 명품 편집샵, 시계 편집샵, 신발 편집샵, 데님 편집샵 등 사람들이 원하는 품목에서는 분야와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양상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편집샵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평가되었던 편집샵이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며 메인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형 패션 기업들이 최근 각기 다른 컨셉의 온라인 패션 편집샵을 적극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전략으로 차별화된 쇼핑 플랫폼을 제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이죠. 패션 기업이 온라인 편집숍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기반 패션 기업의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패션 편집샵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비의 주체인 MZ세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비층이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리며 SNS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MZ세대는 취향과 가치에 맞는 소비를 즐깁니다. 현재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트렌디하고 가치 있는 상품과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MZ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다만추 세대입니다.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선치력은 먼저 행동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비폭력 시위 참여, 국민청원 안건 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현상 등의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MZ세대의 그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키워드랍니다. 세 번째, 판플레이는 판과 놀이의 합성어입니다. 놀거리가 있는 판을 찾거나 놀 수 있는 판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던 예전과 달리 MZ세대는 재미를 찾아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 생산하면서 스스로 놀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프렌드는 후, 누구와 친구가 되다입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누구와도 서슴없이 소통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SNS는 서로 번호를 교환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영상통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MZ세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소비입니다. 클라우드와 소비의 합성어죠.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MZ세대는 내 집, 내 차에 집착하기보다는 쉐어하우스에 살거나 공유 자동차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클라우드에 넣어둔 사진을 생각날 때 꺼내보듯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소유합니다. 지난 200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출발했던 무신사가 패션 공룡으로 거듭났습니다. MZ세대에서 무신사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무신사가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신사는 이른바 패션을 좀 안다는 사람들, 일명 페피 사이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스트리트 패션 마니아층 사이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떠올랐지요. 지난해 유니콘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였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를 이야기하죠. 패션 업체로는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국내 유니콘 기업 가운데 실적도 뛰어난 축에 속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9년 본격적으로 커머스 기능을 도입해 온라인 편집숍으로 변신한 후 차근차근 성장 계단을 밟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최대 커머스 플랫폼의 자리를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죠. 현재 모든 전통 패션 대기업들의 롤모델이 바로 무신사입니다. 무신사는 조만호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즉 무신사라는 이름으로 만든 그 PC통신 커뮤니티였죠. 당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외 스트리트 브랜드 제품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그 10대, 20대 청년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 운동화 마니아의 커뮤니티로 출발한 무신사는 2009년 무신사 스토어를 열고 옷과 신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컨텐츠 플랫폼으로 출발한 덕에 패션 웹 매거진과 온라인 브랜드 화보, 패션 정보 신변 잡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회원 700만 명 중 80% 이상이 18세에서 35세입니다. 트렌드를 좌우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으니 브랜드들이 제 발로 모여들었죠.
2020년 11월 기준 국내 주요 25개 온라인몰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쿠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간 방문 고객은 7,850만 명으로 조사 대상 평균 트래픽인 1,562만 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트래픽은 통신망을 통과하는 정보의 흐름으로 통신망과 통신기기를 점유하는 시간으로 그 양을 나타냅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무신사가 8분 15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체류 시간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무신사는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주요 온라인몰로 뽑혔지요. 온라인 편집숍 성공 비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상품을 한눈에 파는 온라인 편집숍 구현입니다. 상품량이 방대하지만 카테고리별로 판매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덕에 최신 유행을 한눈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무신사가 온라인 패션 유통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웹진입니다. 사실 무신사는 2009년 무신사 스토어를 열기 전부터 이미 패션 웹진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로는 간혹 보이는 홍대 패션 차림의 한국인, 한정판 제품을 착용하고 요즘 말로 그 힙한 분위기를 풍기는 외국인의 거리 패션 사진이 무신사 웹진에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지요. 일종의 카탈로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순위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무신사 랭킹에 들기만 하면 길거리 유행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고객의 70%가 10대, 20대입니다. 2016년 100만 명이었던 회원수는 2020년 1월 기준 6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모합하는 W 컨셉은 2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성과 품질, 가격까지 따지는 직장 여성들의 까다로운 니즈를 만족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이들 쇼핑몰은 모두 브랜드보다 개성을 따지는 MZ세대를 겨냥해 온라인 편집숍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랭킹, 큐레이션, 리뷰 활성화 등을 통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무신사의 경우 이미지 및 음성 검색, 빅데이터를 활용한 360도 코디숍 등을 도입하였으며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컨텐츠와 쇼핑 경계를 허문 미디어 커머스로 MZ세대와 소통한 것입니다.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미지와 소통입니다. 상품력은 기본 전제 과정이죠. 제작 과정과 디자이너 스토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핀 후 비로소 지갑을 엽니다. 유튜브에 무신사TV를 출범해 8개월 만에 구독자 12만 명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무신사가 공개한 컨텐츠 수는 6만 6천 개에 달합니다. 잠시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한 장소에서 한 아이템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거나 한 장소에서 토탈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멀티샵, 셀렉트샵, 컨셉 스토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매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편집샵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함께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MZ세대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온라인 동호회에서 출발한 이 온라인 편집샵은 미디어와 쇼핑을 결합한 서비스로 10대에서 20대에 어필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최대 패션 온라인 편집샵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신사입니다. 저희는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동대문 기반의 유행 패션을 아주 발빠르게 지원하여서 K-패션의 성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품입니다. 이들은 동대문 기반의 디자이너 브랜드나 스트리트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커버나 This is never there, 키르시, 앤더슨벨 등이 무신사 등의 입점에 매달 수십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무신사는 동대문에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를 낸 데 이어 22억 원을 들여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올해까지 연간 거래액 100억 원 규모의 파트너 브랜드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협업과 이벤트로 사는 재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협업하여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 협업과 이종 산업 간의 색다른 만남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협업은 각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조합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로 다른 유통기업의 협업은 상상치 못한 만남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은 풀무원의 연두부와 무신사 스토어가 50개 한정으로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의 쿠션입니다. 무신사 스토어가 그동안 했던 몇몇 재미있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55년 깊은 역사를 가진 국내 통조림 전문 브랜드 유동의 헤리티지를 아주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유동골뱅이 팝아트 티셔츠도 출시합니다. 그래픽 아티스트 이대웅의 위트 있는 유동골뱅이 통조림 캔 팝아트 디자인을 무신사 스탠다드 베이식 티셔츠에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신사가 선보인 패션 스트릿 브랜드 크리틱과 KFC 버키 패키지, 래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30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며 아주 뜨거운 반응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패션뿐 아니라 화장품 분야에서도 무신사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디지털 확장과 관련 유망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서 무신사와 합자 조합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화장품 패션뿐만이 아니라 양사 사업과 관련 있는 리테일, 다중 채널 네트워크, 컨슈머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온라인 편집숍 무신사가 골프웨어에도 손을 뻗칩니다. 온라인에서 인기 있고 영한 무드의 골프웨어 브랜드를 흡수해 골프웨어 무신사 버전을 만들려는 그림이지요. 무신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무신사 마니아층이 30대 중후반이 되고 나이를 먹자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입점 브랜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무신사의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자금, 홍보는 부족하지만 잠재력 있는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무신사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신사가 생산, 자금 등으로 입점 브랜드에 지원한 금액은 240억 원에 달합니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특색 있는 브랜드 컨텐츠로 입점 브랜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지난해 제작한 홍보 컨텐츠는 월 평균 7,700여 건이나 됩니다. 또 입점 브랜드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니콘 기업,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그 스타트업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원수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5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월 평균 방문자 수는 50% 증가한 1,2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무신사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옷만 파는 곳이 아닌 자체 룩북과 사진, 영상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모든 제품의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10,000원 이하의 액세서리를 하나만 구입해도 무료로 배송이 됩니다. 무신사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 제품은 정식 제조, 정식 수입원을 통해 유통되는 100% 정품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으며 여성 패션을 전면에 내세운 여성 전용 무신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은 우신사입니다. 무신사의 15년 노하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1일 오픈을 기념하여서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론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시 퀴즈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협업하여 제품을 선보이는 마케팅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무신사 스토어가 1020 세대를 꾸준히 유입하면서 기존 고객층이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무신사 무드와 맞는 캐주얼 느낌의 웨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웨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골프웨어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뜻으로 무신사 스토어가 2019년 기업의 이름을 올린 곳 어디일까요? 유니콘입니다.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샵, 편집 매장이란 특정 아이템에 관한 모든 브랜드를 갖춰놓은 매장을 구성하거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패션 아이템 구색을 갖춰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MZ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마케팅 업계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소비층이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리며 SNS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션 모바일 앱의 트렌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